네, 3회 6절 회전좌표기에 대한 상대 운동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회전좌표기에 대한 개념. 회전좌표계라고 하면은 그 강체좌표계를 의미한다고 했죠.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이 강체좌표계는 강체에 부착돼서 강체와 함께 운동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회전좌표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체에 딱 부착되어 있는 좌표계가 강체좌표계예요. 왜 강체 좌표가 필요하냐? 강체 위치를 정의하기 위해서죠. 강체 좌표계의 원점의 위치를 강체의 위치로 보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모멘트 오브 이너샤, 그러니까 질량 관성 모멘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뭐 이런 이제 휠이 있다고 할 때도 이 휠이 이제 굴러가잖아요.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 휠의 이 회전축, 이 회전축에 대한 뭐 질량 관성 모멘트는 뭐 간단히 2분의 1 MR 스퀘어다, 호모지니어스하다고 할 때 질량 분포가. 이럴 때도 이제 이 강치적 표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또 X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 또 이 Y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원점 보통 이제 무게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보통은 무게중심에 이제 그 강치적 표계 원점을 두거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휠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적인 중심, 무게중심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꺾는 건 아니죠. 네, 오장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음, 네. 그런데 이 3회 6절에서는 이 강체 좌표계에 대한 상대 운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 요 그림을 보면 요 B점을 보면 이제 그 강체 이 이 원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원반 내에서 그 슬롯에서 슬라이딩하는 그 B점의 운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B점의 운동이 이렇게 위치 속도 가속도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건데, 그리고 이 A점이 꼭 고정점일 필요는 없다. A점이 움직인다면 속도가 속도, VA, AA를 가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회전 좌표계, 강체 좌표계에 대한 상대 운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뭐, 이 경우죠, 물론. 이런 경우. 이점은 지금 강체 내부에 있지만 강체에 구속돼 있지만, 고정돼 있지는 않죠. 강체 내에 고정돼 있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 A점에서 B점까지의 위치 벡터 R의 길이가 변하는 경우, 그러니까 위치 벡터의 길이가 변하는 경우죠. 우리가 강체라고 얘기하면 어떤 강체의 이미 두 점 사이 거리, 이 길이는 안 변하잖아요. 이 길이는. 그게 강체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변하는 경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런 경우죠. 회전하는 메커니즘의 표면에서 물체, 어떤 질점, 이게 핀이죠. 핀 B가 어떤 운동, 슬라이딩 하는 이런 경우, 비고용에서 슬라이딩 하는 핀이 바로 이 예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제 또 움직이는 물체, 뭐 비클, 그러니까 뭐 버스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항공기 내부에 그 승객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다는 거지. 버스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동일하게 그냥 앉아 있다면 두 사람 사이 거리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라는 회전좌표계에 대하여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때 그 상대 운동은 0이죠.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버스 외부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버스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도 지금 속도를 갖고 있고 B도 속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외부에서 바라보는 B점의 속도와 그리고 내부에서 A라는 사람이 B를 바라보는 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B를 바라보면은 그거는 절대좌표계, 고정좌표계에 대한 속도가 되는 것이고, 내부에 있는 사람 A가 내부에 있는 사람 B를 바라보면 그건 회전좌표계에 대한 속도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장에서 다루었던 어떤 레이더, 레이더에 대해서 이제 극좌표기를 다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레이더 자체가 강체죠. 왜냐하면 레이더 자체가 피치 운동을 하고 있고, 3차원 레이더 같은 경우 요 운동도 이제 어지무스 앵글로 요 운동도 하는데,
이 레이더라는 레이더를 이제 2장에서는 물론 이제 레이더 강체로서 레이더를 얘기하지 않았지. 예제는 나왔지만 그렇지만 3장에서는 그 레이더를 하나의 강체로 본다면 그 레이더는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물질을 추적하기 위해서 빛 운동도 하고 이제 요 운동도 하는데 이 강체에 대하여 어떤 날아가는 물체의 속도 가속도를 추적하는 게 레이더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라는 강체에 대해서 어떤 그 날아가는 물체 또는 뭐 항공기 또는 뭐 자동차 이런 것은 레이더라는 회전 좌표계에 대하여 상대 운동을 하고 있죠. 레이더라는 회전 좌표계에 대해서. 이 경우가 또 이 3의 육지를 주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요 R 벡터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위치 벡터를 고정 좌표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고정 좌표계에 대해서는 IJ라는 고정 좌표계에 대해서는 자, X 성분, 라지 X, 라지 Y의 성분을 가질 것이고 강체 좌표계, 그러니까 이 강체에 부착된 강체 좌표계 교과서에서 표시된 XY, 스몰 XY 좌표계가 강체에 딱 부착되어 있는 강체 좌표계죠. 이 강체 좌표계의 성분으로는 이렇게 X, EX, Y, Y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자, 이 R, ER 위치 벡터를 고정 좌표계 라지 X, 라지 Y 성분, 그 다음에 회전 좌표계, 그러니까 강체 좌표계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강체 좌표계 X몰 XY에 대해서는 EX, EY 성분을 갖지. 요건 왜 더 하나 써줬냐면은 그 2장에서 다뤘던 극좌표계와 극좌표계는 이제 ER, E세타로 표현하잖아요. 여기 ER, E세타 방향 이쪽이 되겠죠. 요 방향이 이제 E세타가 될 텐데 ER, E세타와 이 파란색 EX, EY와는 각도 차이만 존재하죠. 약간의 오프셋 각도만 존재하지 사실상 똑같은 강체 좌표계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강체 좌표계 지금 EX, EY를 지금 이렇게 이제 X, Y 표시했는데 뭐 EX, EY를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도 문제 없죠. 어차피 강체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 이 빨간색 XY, 까만색 XY, 파란색 EX, EY는 오프셋, 그죠? 오프셋 각도라는 거 이제 그 어떤 각도 차이만 존재할 뿐이지 똑같은 강체 좌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상대 위치 벡터를 표현할 때는 X, Y 성분 또 R 성분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걸 미분하면 어차피 가속도는 그 각각의 좌표계의 성분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은 당연히 이제 어떤 좌표계에 따라서 이제 그 속도, 가속도의 성분은 다를 수 있죠. 성분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거의 크기와 벡터, 그러니까 방향은 당연히 동일하죠. 당연히 동일해요. 왜냐하면 요걸 이제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이제 속에 넘어가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왜 그러냐면 보세요. A점에서 B점까지의 위치 벡터가 지금 R, B 오버 A잖아요. 근데 고정 좌표계에 대해서의 성분은 이렇게. 강체 좌표계 EX, EY에 대해서는 이런 성분을 갖지. 역시 강체 좌표계 ER, E세타. 여러분들 2장에서 극좌표계라고 배웠던 그 극좌표계에 대해서는 이런 성분을 갖죠. E세타 성분은 없었죠, 이렇게. 네. 왜냐하면 극좌표계를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그런 거지. 네. 그 질점 B를 바라보는 방향을 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수직인 E세타 성분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그러면은 자, 요 RB 오버 A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죠. 그러니까 RBO 오버 A를 DT분의 D라는 것은 고정좌표계에 대한 미분이라는 의미예요. 고정좌표계에 대한 미분. 이게 이제 고정좌표계. 고정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는 당연히 RB 오버 A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미분한 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벡터의 길이 변화 여러분들이 그 강의 노트에 그
회전 벡터의 미분의 개념을 얘기할 때 이렇게 벡터의 길이 변화, 벡터의 방향 변화로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체라는 것은 이제 강체인 경우에 3의 5절까지는 그러니까 벡터의 길이 변화가 없는 경우였지. 그러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R이 0인 경우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 R의 길이가 변한다면 이 부분이 바로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강체가 지금 오메가 알파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 크로스 R 방향의 벡터의 방향 변화에 의한 속도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요걸 끌어냈던 것이 이제 3의 고정축 회전 운동에서 오메가 크로스 R 고정축에 대한 이미 P점의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다. 평면 운동의 경우는 R 오메가 탄젠셜 벡터다. 이렇게 유도를 했었잖아요. 이걸 다뤘던 게 3의 4절이었지? 3의 4절. 네. 예, 그러니까 A와 B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죠. 벡터의 크기가 변하는 경우죠. 예, 이게 이제 스케일이 작게는 이런 작은 스케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반이라는 그 강체 내부에 있는 핀 스케일이 작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이 장에서 봤던 그림이 이건데, 이게 이제 레이더라는 강체잖아요. 레이더라는 강체 ER2세타는 극좌표 결정했었지. 이럴 경우에 날아가는 항공기, 이건 스케일이 좀 크잖아요. 그래도 역시 뭐 키네매틱스는 원리는 동일한 거지. 여기에서 볼 때 이 P점이라는 것은 그 항공기 내부의 한 점이죠. 그러니까 이 P점의 속도를 항공기의 속도로 보겠다는 거지.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P점을 항공기의 무게중심에 두거나 또는 이제 그 항공기를 꼭 그렇지는 않는데 공력 중심에 두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항공기도 물론 이제 강체죠. 강체인데 우리가 항공기의 속도를 생각한다면 이 항공기는 이제 롤피치 운동,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항공기의 모든 점의 속도가 다 다르죠. 모든 점의 속도가 다 달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공기의 속도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한 점을 지칭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점의 속도를 말하는 거냐. 이게 이제 동력학을 배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 휠이 굴러갈 때 휠이 속도가 빠르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휠의 중심을 보고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동력학을 배운 사람은 이제 그 중심뿐만 아니라 접촉점, 탑포인트 모두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날아가는 항공기를 볼 때 이 항공기의 속도라는 것은 이 항공기에 부착된 좌표계 원점의 속도다. 이렇게 설명이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예제에서는 이 장에서 나온 예제인데, 이 레이더라는 강체에 부착된 회전좌표계 ER2세타에 대한 이 P점의 속도, 가속도, 그게 우리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강체로서의 항공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때는 이제 레이더라는 강체에서 바라본 질점 P를 얘기한 거였지. 그때 보면 이제 이 R 벡터, 그러니까 이 레이더에서 이 항공기까지 질점 P까지의 위치 벡터 R이, 그죠? 이 길이가 변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이제 ER 성분을 갖는데 이 R의 길이가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P점의 위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잖아요.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이제 시간에서 미분한 것이 P점의 속도인데, 이걸 미분하면 R 닷 ER 플러스 R ER 닷 ER 닷 유닛 벡터 ER의 미분은 오메가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어요? 세타 닷 E 세타 이렇게 됐죠. 이렇게 표현됐었잖아요. 네, 유닛 벡터의 미분. 근데 이걸 보면은, 자, 이제 3의 6절의 관점을 보면은 이 부분이 바로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3의 6절의 관점, 이제 우리가 지금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를, 상대 운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R.ER이 바로 레이더에 부착된 회전좌표계 ER, E세타에 대한 질점 P의 상대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VP relative R은 R.ER이 된다. 그리고 R 세타 E 세타는 바로 오메가 크로스 R. 회전 벡터 R. R이 지금 회전하고 있잖아요. 항공기가 여기 있을 때는 R이 1로 갈 것이고, 여기 있을 때는 R이 1로 갈 것이고, R의 길이가 변하면서 회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위치 벡터 R의 그 회전에 의한 효과는 오메가 크로스 R이고, 위치 벡터 R의 길이, 그러니까 그 벡터의 크기의 변화에 의한 효과가 이거죠. 이거죠. 네. dt분의 dr equal 라운드 t분의 라운드 r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그 라운드 t분의 라운드라는 것은 회전좌표계에 대한 미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r은 이거는 절대좌표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 절대좌표계, 고정좌표계에 대해서는 r.er 플러스 rer 다시였죠. 근데 회전좌표계에 대해서는 r.er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회전좌표계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회전좌표계에 딱 앉아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 어떻게 될까요? 그 좌표축에 그 변화가 없다고 느끼죠. 단지 길이만 변한다고 느끼지. 예, 그게 바로 이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만 얘기할게요. 너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결국 생각을 해야 돼. 예, 이렇게 구분하면 좀 나을 것 같거든. dt분의 drer은 r.er 플러스 rer 닷. 라운드 t분의 라운드 rer은 r.er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중간에 질문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극좌표계에 대한 그 P점의 가속도 성분을 구할 때 이렇게 구했죠. 이게 결론이었지. 이게 ER 성분이었고, 이게 E세타 성분이었는데, 이걸 딱 분해하면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이게 바로 R2.ER이 APR, 그러니까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가속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부분 마이너스 R 세타 스퀘어 ER은 이게 바로 오메가 플러스 R. 그러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P점을 여기 같이 그립시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ETN을 그렸는데 강체에서 얘기한 여러분들 이제 강체 우리가 이제 강체를 다룰 때 두 점 사이의 상대 속도를 다룰 때 A점을 원운동의 중심으로 보고 원을 그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의 탄젠셜 노멀과 여기 P점에 서 있는 탄젠셜 노멀은 완전히 다른 벡터죠. 예. 이걸 좀 헷갈려 할 수 있겠죠.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2장에서 접선법선 좌표계라고 얘기할 때는 예. 우리가 이제 그 질점의 이동 경로에 접하는 방향이 접선 벡터였고 또 곡률 반경의 중심이 법선 벡터였죠. 강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강체에서 우리가 두 점 사이 상대 속도를 얘기할 때는 A점을 원운동의 중심으로 볼 때 이 원에 접하는 방향을 탄젠셜 그리고 이 원은 중심 방향을 노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여기다 같이 그린다면 이렇게 해서 원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원을 그릴 수가 있죠. 만약에 뭐 상상을 해보자고요. 항공기가 공중에 딱 멈춰 있어. 딱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항공기가 날아가지 않고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예를 들면 호버링하는 드론도 호버링을 하잖아. 드론이 호버링하면 다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레이더로 전파를 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길이 안 변하겠죠. 그럴 때는.
그럴 땐 그런 경우잖아. 요 위치에 고수하고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 R.ER이 0이 되겠죠, 그때는. 그때는 이제 이게 스케일이 좀 크긴 하지만 이 항공기 이 질점이 이 레이더는 강체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딱 호버링하고 이제 이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은 넓은 의미에서 레이더와 이 질점 P가 그냥 이 거리 아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때는 이제 강체 내부의 두 점 사이에 우리가 상대 속도를 얘기할 때와 동일한 경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더 헷갈리려나? 좀 이해가 되죠? 네. 잠깐만. 네, 질문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봅시다. 빠져보자고요. 네, 다시 얘기하지만 항공기가 호버링하고 있다. 이 공중에서 딱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상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아래 길이가 안 변해. 그러면 그때는 R.ER은 0이지. 그때는 VP는 뭐가 될까요? 그냥 R 세타 닷 E 세타. 그건 뭐가 돼? 이 경우가 동일한 경우가 되는 거지. 항체의 두 점을 생각할 때 아래 길이가 이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제 VB 오버 A가 어떻게 했어요? R 오메가 탄젠실 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항체에서. 그때 이 탄젠실 벡터는 이게 아니에요. 그죠? A를 원호중 유심할 때 요 탄젠실 벡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자, 예. R의 길이가 변하면 그 회전 접촉에 대한 상대 속도는 R.ER이다. 벡터의 길이가 변할 때. 벡터의 방향이 변하는 것은 오메가 크로스 R이다. 그러니까 고정접촉에 대한 상대 속도는 이 전체죠. 요만큼의 고정접촉에 대한 상대 속도고, 그러니까 고정접촉에 대한 상대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 플러스 회전접촉에 대한 상대 속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가속도를 보면은, 자, 이건 2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극좌표계에 대해서 유도했던 그 가속도 성분인데, 자, 네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R 세타다 스퀘어 ER은 오메가 크로스 ER. 이제 이건 법선 가속도였죠. 법선 가속도. 그다음에 R 세타 투다 E 세타는 바로 이거였죠. 법선 가속도였죠. 이게 법선, 이건 접선 가속도였죠. 이거 있죠. 요 부분을 R 알파. 요 원원적인 중심 방향으로 R 오메가 스퀘어 EN 플러스 R 알파 ET. 이게 이거 있죠. R 오메가 스퀘어 EN 플러스 접선 가속도는 R 알파 ET. 그다음 요 부분, 요게 이제 그 코리올레 가속도라는 건데 2배 오메가 크로스 VBR, VPR은 뭐예요? 이건 회전 접촉의 상대 속도죠. 여기에 있던 R.ER이 되는 거지. R. 그러니까 코리올레 가속도는 회전하는 좌표계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질점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레이더라는 회전 좌표계에 대해서 이 질점이 상대 운동으로 지금 뭐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배 오메가 크로스 VPR이라는 코리올리 가속도 성분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속도를 그러니까 고정 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 플러스 회전 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가속도를 본다면 고정 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점 사이에 여기가 P점이 있고 여기가 원점, 이거 원점 5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레이더가 지금 고정된 레이더인데 레이더가 움직이고 있다.
항공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항공기에서 다른 항공기를 바라보는 경우는 이제 이 항공기에 이 레이더가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이 레이더 좌표계 원점도 이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레이더의 원점의 가속도가 있는 거지. 이런 경우 이제 이게 0인 경우인데, 만약에 이게 항공기에서 항공기를 바라보는 어떤 항공기에 장착된 그런 레이더였다. 전투기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원점의 속도가 있는 경우죠. 이 경우는 지금 속도가 없는 예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이 두 점 사이의 상대 가속도. 그러니까 고정좌표계에 대한 상대 가속도가 이거죠. 이 가속도라는 것은 고정좌표계에 대한 상대 가속도지. 고정좌표계에 대한 상대 가속도는 이렇게 네 가지 성분으로 분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고정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는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되는 거죠. 접선 속도. 고정좌표계에 대한 상대 가속도는 말로 하자면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가속도 플러스 법선 가속도 플러스 접선 가속도 플러스 코리올리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만큼. 요 네 가지 성분은 뭘 의미할까? 요거는 고정좌표계에 대한 상대 가속도 A, B 오버 A를 의미합니다. 고정좌표계에 대한 상대 가속도 A, B 오버 A는 네 가지 성분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질문 없을까요?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 요게 그 유도 과정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뭐 자, 이걸 유도하는 것은 유도하는 건데 일단 이 개념을 좀 이해하면은 이 유도가 전혀 뭐 어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두 점 사이 지금 A 다시 자꾸 반복하는데 A가 지금 고정돼 있어요. 근데 고정 안 돼도 돼. 네, A와 B점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A가 운동하면 이제 A점이 속도 가속도를 가질 것이고 A가 고정돼 있으면 속도 가속도가 0인 그런 경우죠. 어쨌든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위치,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죠. A점에 대한 B점에 지금 여기 앞에 상대란 말을 뺐지만 상대 위치,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정좌표계에 대한 상대 위치,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는 위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오히려 좀 혼란스럽게 했는데 고정좌표계 원점이 여기 있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또 할 말은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상대 위치가 여기 상대 위치 아니냐 맞습니다. 예. 상대 위치 RB 오버 A. 그러니까 B점의 위치는 A점의 위치 플러스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위치 맞죠? 예. 속도는 VB는 A점의 속도 플러스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가속도는 B점의 가속도는 A점의 가속도 플러스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가속도. RA, VA, AA는 A점의 위치 속도 가속도. RB 오버 A, VB 오버 A, AB 오버 A는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위치,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 RB, VB, AB는 고정좌표계에 대한 B점의 위치, 속도, 가속도. 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상대 속도는 상대 위치의 미분이잖아요. 미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A점이 고정점이기 때문에 속도가 0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0인 경우라는 거예요. 이것도 0이고 이게 0인 경우예요. 지금 현재 이 그림상에서는 상대 속도는 Dt분의 D RB 오버 A죠. 그런데 상대 위치는 회전좌표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극좌표계로 표현한 RER이 되겠죠. Dt분의 D XEX 플러스 YEY는 그대로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x.ex 플러스 y.ey를 좀 뒤에 썼지. 이 부분. 플러스 x ex 플러스 y ey. 근데 이 부분은 유닛 벡터 ex ey 미분 오메가 크로스 자기 자신. 요거와 요걸 합하면 당연히 이 결과가 나와야죠. 네? 예. 정리하면 VB 이퀄 VA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플러스 VB 렐러티브 이렇게 되는 거죠. 고정좌표에 대한 상대수도 VB 오버 A는 오메가 크로스 R 플러스 회전좌표에 대한 상대수도 VB 예. 회전좌표의 상대속도의 합과 같다. 그런 얘기죠. 회전좌표의 상대속도는 자, 이 그림상에 표현된 스몰 xy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복잡하게 대해서 당연히 r ER과 같겠죠. 이렇게. 네. 아, 여기 썼네요. 네. 회전좌표에 대한 상대속도는 여기도 또 썼네요. 라운드 팁이나 라운드 R의 의미는 이렇게 되겠죠. 회전좌표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는 극좌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요걸 한 번 더 미분해 주는 게 이제 가속도인데, 자, 상대 가속도 A, B 오버 A는 상대 속도 V, B 오버 A의 미분이죠. 네. 자, 그 미분의 내용은 T분의 D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플러스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회전좌표기의 상대 속도죠. 자, 이걸 미분해 주기 위해서 성분을 넣어줬어요. 만약 극좌표기를 썼다면 R, 요것 대신에 R.ER을 넣어주면 되겠지. 쭉 전개를 하면, 자, 오메가 닷 크로스 R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닷. 그렇죠? 네. 오메가 닷은 뭘까요? 이거는 알파죠, 알파. 그러니까 알파 크로스 R. R 닷은 뭐예요? R 닷은. R 닷은 바로 VB 오버 A죠. A점에 B점의 상대 속도지. 그러니까 오메가 크로스 R 닷은 오메가 크로스 VB 오버 A가 된다. VB 오버 A는 여기서 구했잖아요. 이만큼이죠. 이만큼. 이걸 딱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뒷부분 x.ex 플러스 y.ey의 미분 x2.ex 플러스 y2.ey 플러스 x.ex 플러스 y.ey 이렇게 ey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회전좌표에 대한 상대 가속도다. 이 앞부분 어떻게 될까? 정리하면 오메가 크로스 VBR. 그러니까 오메가 플러스 VBR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오메가 크로스 VBR이 여기서 또 하나 나오죠. 그래서 2배의 오메가 크로스 VBR이 나온다. 바로 이게 이제 코리올리 가속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렇게 유도해보고 예제를 풀고 그래서 이제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속도, 상대 가속도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바라볼 거냐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고정좌표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자면 이만큼이 상대속도죠. 이만큼이 뭐예요? 여기. 고정좌표계에 대한 상대속도는 이 부분이죠. 이건데 고정좌표계에 대한 상대속도를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속도 ABR 그 다음에 코리올리 가속도 2배 오메가 크로스 VBR 그 다음에 알파 크로스 R 접선 가속도 오메가 크로스 R 법선 가속도의 이 성분 4가지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 잘 이해했나요? 예, 질문 없을까? 이렇게 얘기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저게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필요하니까 이런 그 포뮬레이션이 나왔겠지.
센서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 속도를 생각할 때 그 고정 접촉에 대한 상대 속도 V 오버 A를 바로 측정할 수 있으면 그냥 그게 답이죠. 예, 그게 답인데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두 점 사이의 상대 속도, 이 항공기가 좋은 예인데 이게 이제 2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 속도를 보면은 자 이게 자, 이게 고정된 레이더, 이제 고정된 레이더인데 만약에 이게 항공기에 날아가고 있다면 이거 이제 이동하는 레이더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건데, 예, 이게 이제 여기 레이더의 원점 O와 질점 P 사이의 상대 속도죠 사실상. 예. 만약에 레이더가 속도를 가지면 이제 여기다가 레이더 속도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정 좌표에 대해서는 두 점 사이 상대 속도는 이만큼이죠. 이걸 바로 측정할 수 있으면 그게 답이지. 그런데 레이더는 그게 안 되지. 레이더는 오메가, R, VPR 얘는 알 수 있어도 얘를 두 점 사이의 그 상대 속도를 직접적으로 바로 측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지. 네. 가속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레이더에서 이 질점 P의 가속도를 바로 측정할 수 있다면 그냥 그게 답이지. 네. 근데 요걸 다이렉트리 측정을 할 수가 없고 대신 요 세부는 측정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레이더는 레이더 자신에 대한 상대 가속도, 그다음에 레이더 자신의 오메가, 레이더 자신의 알파, 그리고 레이더에서 그 질점 P까지의 위치 벡터 R, 얘는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 이 전체가 기준 고정 좌표에 대한 상대 속도죠, 이만큼이. 이게 사실 이건데 이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직접적으로 요건 이제 어떻게 될까요? B점에 들어본다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좌표에 대한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를 직접 측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죠. 예. 레이더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레이더가 참 좋은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입장에서는 오메가 R, 알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 이게 결국 R.R2 이거였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기준좌표에 대한, 고정좌표에 대한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를 바로 할 방법은 없다. 네, 그래서 이런 포뮬레이션이 필요하다. 하나 예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없을까요? 네, 오늘따라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가 없으면 이거 혹시 오디오가 끊어졌나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질문 없어요? 네, 보통 기다려주는 몇 명은 또 질문을 하는데. 자, 질문 없을까? 자유롭게 얘기 좀 해봅시다. 뭐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요. 네, 뭐가 어렵다면 어떤 점이 어렵고, 뭐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도도하게 왜 이렇게 반복하십니까? 예, 뭐 우리를 뭘로 보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왜 나만 모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기 예, 복습을 했으면 좀 질문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따라 너무 질문이 없네. 예, 보니까 다들 듣고는 있네. 질문 없을까? 네, 뭐 마음속으로는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뭐 이런 생각을 되게 하죠. 예.
예, 어쨌든 조금 예, 복습을 해서 잘 이해하고, 다음 시간이라도 뭐 3장 진도 끝났다고 해서 3장에 관련된 질문을 못할 이유는 없지. 예.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네, 너무 여유를 부려서 오늘 사장을 해서 모르겠네요. 자, 이 예제를 봅시다. 지금, 요거 이제, 이게 아주, 우리 이제 2장에 나왔던 예제가 오히려 좋은 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전좌표에 대한 상대 운동, 그러니까 회전좌표에 대한 상대 속도, 회전좌표에 대한 상대 속도를 이해하기에 나는 오히려 이 예제가 더 쉽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리고 이제 2장에 나왔던 예제를 이제 3장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예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예를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A라는 자동차는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이 원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원경로 따라가고 있고, 이 B라는 자동차는 그냥 직선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직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A 자동차의 속도와 B 자동차의 속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를 구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차 A의 운전자가 느끼는 차 B의 속도, 가속도가 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문제 보면은 상대 속도라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 교과서에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는 그렇게 돼 있네요. A를 타고 돌고 있는 관측자가 본 차 B의 속도, 가속도. 이렇게 하면 정확하지. 그러니까 A에 타고 있는 관측자가 본 B의 속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회전좌표의 상대 속도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326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6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봐라. 교과서를 보면은 암 AD를 따라 움직이는 슬라이드의 속도 V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 이렇게 돼 있네요. 암 AD를 암 AD를 따라 움직이는 슬라이더의 속도 및 가속도. 그러면 이게 도대체 회전좌표에 대한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고정좌표에 대한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애매모호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물론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회전좌표에 대한 가속도를 구하라는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엄밀하게 생각하면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 AD는 이렇게 회전하고 있고, 암 BC는 이렇게 지금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암 AD 입장에서 이 시점 어떻게 해?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암 BC에서는 이 시점은 고정점이죠. 이 시점을 바라보면 이 슬라이더의 시점은 암 BC에 대해서는 고정점이지만 암 AD에 대해서는 이 길이가 변하고 있죠. 그런데 시점의 속도는 B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근데 C점의 속도를 A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탄젠셜 벡터 ET, 그래서 ET 스타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방향이 다르죠. ET는 여기고 ET 스타는 이쪽 방향이지, 이쪽 방향. 근데 C점의 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 부분, 암 AD에 대한 시점의 상대 속도는 요 부분이죠. 요걸 구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요거. 그러니까 이제 암 AD를 따라 움직이는 슬라이드의 속도, 가속도. 예. 회전좌표계에 대한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를 말한다는 거죠.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제 암 AD와 같이 움직이는 회전좌표계에서 관측되는 속도, 가속도는 이렇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지. 예. 이 예제 같은 경우도 VB A점과 B점의 상대 속도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속도가 되는 거지. 그런데 B점의 속도와 A점의 속도는 지금 알려주고 있죠. 45마일. 물론 이거 환산해야 되겠지.
마일 퍼 아워를 갖다 이제 메타 퍼 세크를 환산을 할 수 있겠죠. 60마일 퍼 아워. 그러니까 VB, VA의 크기와 벡터를 알려주고 있죠. 벡터는 지금 이쪽 방향, Y 방향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VB, VA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 어떻게 되냐? 예, 구하려는 게 지금 벌써 나도 좀 헷갈린다.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어?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VA의 자동차는 이렇게 원경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메가를 구할 수가 있죠. VA는 R 오메가, 그렇죠? RA. 예, 오메가. 그게 이제 A점의 속도가 되는 거지. 여기서 오메가를 구할 수가 있지. 이 오메가를 딱 집어넣으면, 예, 요 식에서 VB 렐러티브 상대각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가속도도 마찬가지죠. 예, B점의 가속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때 만약에 이제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다. 만약에 A라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다면 그건 알파가 0이라는 얘기지. 네, 그리고 B점의 가속도가 0이다. 이건 만약에 이제 그 B점의 속도가 60마일로 일정하다. 직선을 따라 일정하게 움직이면 가속도는 무조건 0이죠. 근데 자동차 A는 45마일의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원경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은 아니죠. 이 측방향, 즉 이제 원호의 중심 방향으로의 노말 방향으로의 가속도를 느끼고 또 예,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45마일로 일정하다면 알파는 0이지만 오메가를 갖기 때문에 R 오메가 스퀘어의 요 법선 가속도를 갖는다 그런 얘기죠.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이제 회전좌표에 대한 즉 A에 대한 B의 상대 가속도, 회전좌표계 A에 대한 B점의 상대 가속도 이 부분이죠. 이걸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키네매틱 관계에 의해서 어떤 미지수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됐네요. 요게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이고, 여러분들 3장의 숙제는 일주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겠어요. 자, 3장에 관해서 질문 없을까? 다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와서 무력증에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다들 비디오 좀 켜보세요. 다들 비디오 좀 켜봐. 그래서 수업을 강의실에 있는 것처럼 들어야지. 뭐 지금 여러분들 개인 공간에 있다고 이렇게 클로즈드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게 좋다고 하는 생각 안 하거든. 네. 강의실에 지금 나와 있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없을까요? 교수님, 이거 크게. 혹시 수업 외의 질문인데 괜찮으십니까? 수업의 질문을 왜 할까요? 네, 뭔데? 혹시 저희 중간고사에 대해서 음.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참, 여쭤보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건 뭐, 중간고사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많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그럼 아직도 대면으로 할지 그건 나도 대면으로 몰라요. 그건 학교의 방침에 따라가는 거거든.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가는 거고, 학교의 방침에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예. 뭐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 이대로 계속 그 비대면으로 간다면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그 첫 번째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세 개의 시험을 한꺼번에 본다는 의미가 그만큼 문제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 10월에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라도 만약에 어떤 그 비대면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올 수 있는, 학교의 강의실에 나올 수 있는 날짜가 시험 날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되겠죠? 예. 항상 네. 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지. 2장, 3장의 지금 첫 번째 시험은 학교를 나올 때 바로 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은 없을까? 교수님, 저 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아주 잘 들립니다. 네. 그 절대운동 해석법에서 음. 뭔가 기하학적 조건을 만들어서 어떤 각도의 변화량을 구해서 그거를 어떤 막대의 뭐 오메가나 알파의 변화량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기하학적 조건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각도가 되더라도 그 한 막대에 관련된 각도라면은 그 모든 오메가랑 알파가 똑같이 나오는 게 맞을까 싶어서. 당연히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알겠습니다. 들어서 뭐 어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결국 벡터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벡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뭐 좌표계를 어떤 좌표계를 할 거냐, 그건 선택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상대운동 개념을 쓸 거냐, 순간중심을 쓸 거냐, 어떤 기하학적 부속관계를 쓸 거냐, 그것도 선택의 문제죠. 그 방법론, 그리고 다른 방법을 달리 썼다고 해서 답이 다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응?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3장에서 얘기한 그 세 가지 해석법을 이용해서 다 풀어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좋다. 굳이 이걸 뭐 정통은 근데 상대운동 해석법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지. 예, 그거에 대한 개념을 깔고 있고 조금 더 지름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탑은 당연히 같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을까?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그 23페이지에서 음, 그 속도 부분 보게 되면은 그 VA 플러스 X EX 닷 플러스 Y EY 닷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EX 닷이 왜 오메가 크로스 EX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2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2장 학습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 예. 예,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글쎄요. 그거는 유닛 벡터의 미분을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 네. 예, 그럼 그거는 2장에서 너무나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잠깐만. 내가 지금 공유를 풀었지? 글쎄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한 건데, 여기죠? 여기서 이제, 여기 봅시다. EX 다시 왜 이거냐. 예. 이게 질문이죠? 네. 예, 이해가 안 되면 외워요, 일단. 네. 예, 이건 2장에서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2장에서 보면 이제 도식적으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이제 극좌표기에서 보통 요런 얘기를 많이 했지. ER 닷은 이제, 요걸 하면 이제, 세타 닷, 세타가 된다. 간단히 해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보면 EX, EY가 이제 요 방향, 요 방향인데, EX가, 갖다 조금만 해보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제 이게 회전한다는 얘기는 오메가로 회전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변하겠죠? 네. 요 방향. 요 방향이 이제 그 유닛 벡터 EX의 미분 방향이 되는 거죠. 길이는 1이고, 방향은 요거고. 그러니까 EX의 닷은 요 길이. 이게 될 세타인데, 네. 여러분들 그 2장에서 유도했던 걸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에서 미분하니까 EX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DT분의 D세타, D세타분의 DEX. 이렇게 해야만 같지? 여기 DT분의 D세타. 이 부분이 세타다. 이게 바로 오메가지. 오메가였고, 이 부분은 뭘까요? D세타분의 DEX 방향은, 요거는 D세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장에서 이제 그 유닛 벡터, 극좌표계 유닛 벡터 ER, E세타, 그리고 이제 접선 벡터, 법선 벡터의 미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을 뭐라고 했어요? 유닛 벡터의 미분은 오메가 크로스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지. 왜냐하면 결론이 이거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거에서 이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메가 크로스 EX는 자, 오메가라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노트북 화면에서 오메가라는 벡터가 나오고 있죠. 오메가에서 EX로 오른손을 감아요. 오메가는 자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 화면에서 나오고 있고 EX 방향 이게 EX 방향이야. 오메가 방향에서 EX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이죠. 그게 이거지. 예, 이렇게 설명을 했죠. 네, 조금 더 그건 학습을 하고 뭐 개인적으로 전화해도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꼭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오늘 시간이 뭐 지금 4장을 들어가는 건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질문 받고 3장 오늘 반 정도는 절반 정도는 진도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질의응답하는 거로 오늘 3장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또 질문해 봅시다. 다들 좀 비디오 좀 켜보세요. 내가 너무 강요하나? 여러분들 강의실에 나오면 어차피 비디오, 오디오 다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그, 클로즈 돼 있는지 좀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오디오, 비디오를 오픈하면 그게 난 대민이라고 보는데. 강의실 한 공간에서 있는 거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오디오, 비디오를 서로 공유하는 거 뭐가 다를까요? 물론 뭐 다르긴 다르지. 다르긴 다른데. 그런 의미에서 오디오도 좀 다 막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 공간에서 오는 소리가 들려야 그게 더 좋고. 자, 몇 가지 질문 더 받고 수업을 마쳐보도록 합시다. 네, 2장, 3장에 걸쳐서 자유롭게 그냥 질문해 봅시다. 자,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용기는 좀 그런가? 틀려도 좋습니다. 뭐 엉터리 같은 질문도 좋아요.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 뭐 어거지로라도 질문을 만들어 봐. 채팅에 누가 잡음이 심하다고
지금은 자본이 없어졌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네, 나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지금 질문하고 싶어서 지금 머릿속으로 있는데 입으로 안 떨어지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망설이지 말고 질문하세요. 질문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라도 하든지. 그럴 수 있잖아. 짜증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예. 뭐 질문 안 하고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뭐 그런 얘기도 좋아. 우리 때도 참 질문 안 했거든. 나도 참 질문 안 하는 학생이었거든. 근데 또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이해가 되네. 예. 두 사람만 또 질문 받고 오늘 수업 마쳐봅시다. 벌써 많이 나갔네. 아이고, 이거 참. 예, 뭐 많이 나가진 않았네. 나간 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힘들죠, 여러분들? 참 힘들어. 그래. 아유, 참, 그까짓 거 뭘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야. 예, 다 잘, 예, 극복하고, 자기 관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말합니다. 뭐, 할 말은 그거밖에 없네. 뭐, 중요한 건 나만 힘들지는 않다. 예. 아,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고, 항상 남의 게 좋아 보여요. 왜, 왜, 왜 쟤는 저렇게 즐거울까? 쟤들은 즐거운데 나는 왜 이렇지? 뭐 이렇죠? 항상 다른 사람은 다 즐거운 것 같아. 나만 빼고. 네, 그렇죠. 남의 사정을 모르니까 그렇지. 나만 힘들고 쟤들은 다 즐겁게 사는 것 같아. 원래 사람은 그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나 그렇다는 거야. 누구나. 동력학도 마찬가지야. 왜 나만 어렵지? 아니야. 똑같아. 네. 근데 저 교수는 자꾸 동력학 별거 없다. 쉽다고 얘기할까? 아, 짜증난다. 그럴 수 있잖아.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체 동력학을 이수하고서, 정말 동력학은 별로 공부할 거 없다. 별 내용이 없다. 이런 거를 느낀다면 꽤 열심히 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좀 치열한 고민, 뭐 이런 시간을 거쳐야지. 거저 얻는 건 없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질문을 기다립니다. 1분 남았는데? 44분. 교수님, 네, 좋습니다. 그 3.7절은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아, 예, 그건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럼 3.7, 3.7절은 3차원 운동이죠? 3차원 운동은 진도에서 뺍니다. 네, 여러분들이 2차원 운동에 대한 이해만 정확히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3차원, 물론 이제 2차원 운동에 대한 이해의 바탕, 그 개념을 바탕으로 그걸 확장할 수가 있는데 3차원으로.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 이 기초동력학에서는 3차원 운동을 잘 다루질 않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2차원 운동은 어떤 탄젠셜 노멀이라는 어떤 직관적인 어떤 그 방향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 3차원 운동으로 넘어가면 그 직관이 잘 안 돼. 오로지 벡터의 연산, 조금 더 구체적인 예는 보통의 크로스 프로덕트, 그 연산의 어떤 정확한 그 연산에 따라서 답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 그렇게 좀 차이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원 평면 운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그 개념을 잘 잡으면 그걸 3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렇죠? 벡터의 연산의 한 축 하나만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자, 질문 없을까? 누구 한 사람 질문하고 오늘 마칩시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너무 안 하니까 좀 많이 섭섭하네. 예, 좀, 예, 뭐 강연한 것 같아서 좀 안 됐고. 예습하고 예습이라는 것은 뭐 누차 얘기했죠. 어떤 게 예습이라는 거.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끈기 있게 절대 답보고를 풀지 마라. 답보고 푸는 건 푸는 게 아니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 답답함을 견딜 수 있어야 돼. 계속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기본적인 원리를 자꾸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될 겁니다. 언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답 보고 10분 만에 푸는 것보다 답을 안 보고 1시간을 고민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안 풀리는 걸 막 하루 종일 그건 비효율적이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항상 그 기본적인 원리를 자꾸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내가 잘 차려진 밥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단 한 문제도 그런 문제가 아닌 게 없어요. 정확하게 그 문제에서 끌어낼 수 있는 식과 그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미지수를 정확히 일치시켜 놓은 문제들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국가에서는. 근데 실제 문제는 적절한 가정, 어떤 공학적인 어떤 개념의 바탕에서 적절한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미 그게 다 그러니까 반찬을 만드는 다 다듬어 놨어요. 이제 물 붓고 끓이기만 하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못 참고 빨리빨리 이제 뭐 시간도 없고 뭐 빨리 숙제를 내야겠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좀 더 끈기 있게 문제를 접근하라. 예, 어쨌든 오늘 뭐 너무 질문이 없어서 좀 그러네. 예, 그러면 시간도 벌써 5분 지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사장에 들어갑시다. 사장 꼭 예습을 강의 노트 꼭 꼼꼼하게 몇 번씩 읽고 교과서도 읽고 그렇게 수업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